제가 유튜브를 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코스닥은 무슨 닭이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와우, 놀라움과 동시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모를 수도 있지. 정말 백지 상태인 사람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고 주식 투자 전략, 아이디어, 종목 발굴 이런 거 의미 없죠. 이에 주식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주식 투자자를 위한 내용이 아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가득 담아봤습니다. 사실 주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기업의 형태와 성장 과정을 알아야 하죠. 그리고 기업의 형태는 대학교 경영학 1학년 첫 과정으로 배웁니다. 저 또한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소위 말하는 법인의 형태와 유한회사, 무한회사 등의 강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대학 과정은 아니니까 생각하고 주식을 제대로 알기 위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해 볼게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주 작고 소중한 회사죠. 저는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또 좋은 인연을 만나 같이 일하게 되었죠.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과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1억 원을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이를 고급지게 얘기해 볼게요. 회사 설립 자본금은 1억 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직원과 넓은 공간이 필요했어요. 또 기타 비용들이 많이 들겠죠. 그러나 저는 더 이상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먼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 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죠. 은행은 이자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 외엔 큰 관심이 없어요. 제가 회사가 잘 나가든지 하든지 상관없고 결국 그들은 약속된 이율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이 사람이 훗날에 원금을 갚을 수 있는지 즉 대출 계약에 의한 그런 약속을 잘 이행할 수 있는지 이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투자자를 찾는 일이에요. 우리 회사의 사업에 관심이 있으며 회사의 성장 열매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렇다면 회사는 투자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면 될까요? 왜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들이 저에게 투자를 해준다는 것은 저도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은행보다는 조금 복잡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투자자를 알아보니 친구와 선배, 후배가 각각 3천만 원씩 저에게 투자하기로 했어요. 총 투자금은 9천만 원입니다. 이제 회사 자본금은 기존 제 돈 1억 원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늘어난 거죠. 저는 친구와 선배, 후배가 투자한 9천만 원만큼의 회사 중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그들에게 줘요. 그 권리의 크기는 투자금에 비례해서 주기로 한 거죠. 즉 쉽게 말해서 자본금 1억 9천에서 저는 1억 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제 친구와 선배, 후배는 각각 3천만 원씩 투자했기 때문에 3천만 원만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항 정리해 볼게요. 기존에 저 혼자 회사 중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 마음대로. 또 권리도 100% 나 마음대로였고 물론 그만큼 책임을 지긴 합니다. 어쨌든 제 마음대로였어요. 그런데 투자금을 제가 받았잖아요. 이후에는 권리를 투자자 3명에게 나눠주기로 했고요. 즉 그들 투자자만큼 권리 증서를 새로 만들어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1억 원만큼의 권리 증서가 있던 회사가 이제 1억 9천만 원어치의 권리 증서가 생긴 거예요. 기존에 제가 1억 원을 투자했고 이 1억 원의 어치의 권리가 증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회사에 대한 권리를 100%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투자금 9천만 원을 받았고 그만큼 권리 증서를 추가로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나눠줬어요. 전체 권리 증서 1억 원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증가한 거고요.
이에 제 권리 비율이 원래는 100%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1억 9천만 원일 때는 제 권리가 52%로 줄어들고 투자자인 친구와 선배, 후배는 3천만 원에 대한 권리 각각 16%씩 갖게 됩니다. 여기서 권리 증서, 이거를 우리는 주식이라고 불러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 즉 저와 친구, 선배, 후배는 주주라고 부르고요. 전체 주식 중 내가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는지, 즉 얼마나 회사에 영향력이 있는지 말을 할 수 있는지, 요거를 나타내는 말을 우리는 지분율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식의 회사를 우리는 주식회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식은 내가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 그 증서를 말하고 그 증서의 퍼센테이지를 지분율이라고 말합니다. 자, 즉 주식을 산다는 것은 회사를 사는 것과 같고요.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산다는 것과 같고, 또 다른 말로는 회사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신 회사 주식을 팔아 투자금을 얻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에 의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의무가 생겨요. 그리고 은행은 대신 이 회사가 이자와 원금을 제때 상환만 한다면 회사에 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어떤 영향력도 없어요. 그들은 다만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무언가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서 팔아가지고 투자금을 얻었잖아요. 이때는 말 그대로 주식은 회사의 권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목소리에 대한 권리를 주는 거예요. 단 은행에서와 다르게 나는 투자자에 대해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들도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인에게 주인이 이자와 원금을 줄 필요는 없죠.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자와 원금 또는 이자와 같은 무언가의 의무를 줄 수는 있지만, 보통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주식을 팔아 투자금을 얻는 것은 이자 원금 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이상하잖아요. 저에게 투자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죠. 친구, 선배, 후배가. 그리고 회사에 주식을 얻긴 했어요. 그런데 회사의 영향력은 있긴 하지만 여전히 회사의 가장 큰 영향력은 제가 행사하고 있고요. 지분이 52%니까요. 그러면 그들은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회사가 굴러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결국엔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들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종류와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회사가 번 돈을 나눠 갖는 게 그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가 올해 1억 원의 순이익을 남겼거든요. 그리고 이 돈을 모두 주주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했어요. 이를 우리는 배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보통 배당을 하면 지분만큼 돈을 가져갑니다. 저는 사장이자 회사 지분 52%를 가지고 있는 주주였죠. 이에 순이익 1억 원 중 52%인 5,200만 원을 제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주주이자 투자자인 친구와 선배, 후배는 각각 지분율이 16%였습니다. 이래서 1억 원의 16%인 1,600만 원을 회사로부터 받게 돼요. 이렇게 배당은 주주가 투자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 돈을 버는 방법은 가진 주식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 중 한 명이 또 다른 친구한테 본인이 가진 지분을 모두 파는 거죠. 이때 주식을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친구는 회사에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주식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주식을 3천만 원보다 더 높게 팔면 돈을 벌 수 있겠죠.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을 버는 거고요. 이렇게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결국 회사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하나는 순이익을 나눠주는 배당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식을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내는 행위를 자본이득 이렇게 부릅니다. 정리해 볼게요. 회사가 돈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또는 돈을 가진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방식, 요걸 대출이라고 부르겠죠. 이때 회사는 원금과 이자를 계약에 의해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지킨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저 또는 회사 일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이때 돈을 빌린 저는 채무자 이렇게 부르고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돈을 빌리는 대신 회사의 미래를 함께할 투자자를 구하고 싶어요. 대신 그들에게 회사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 즉 주식을 주는 거죠. 주식을 산 사람의 입장에서 이득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 권리를 행사해 회사에게 번 돈을 나눠줘 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배당이라고 했죠. 또 다른 투자자에게 내가 가진 주식을 더 비싸게 팔아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이를 자본이득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물론 주식을 산 사람이 무조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회사가 돈을 못 벌면 배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회사가 매력이 없으면 다른 투자자가 내가 가진 주식을 비싸게 사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에 자본이득도 없겠죠. 또 회사가 파산을 하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된다고 하는데요.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식 투자로 파산했다 또는 패가 망신했다, 즉 이런 전반적인 경우를 우리는 주식 투자에 따른 위험이라고 정의하죠. 은행은 돈을 빌려주면 계약에 의해 이자와 원금을 약속받습니다. 주식 투자자는 보통 이런 약속이 없죠. 이에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나 은행이 약속된 이자만 받는 대신 주식 투자자는 회사가 잘 나가면 나갈수록 더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주식과 주식 투자에 대한 근본 정리해 볼게요. 주식 투자는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는 증서를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증서를 우리는 주식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자는 주식을 많이 가질수록 회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주식 투자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배당과 자본이득이죠. 그리고 배당과 자본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돈을 잘 버는 회사의 주식을 사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근본과 기본, 그리고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주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회사를 만들고 경영하는 입장, 또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과 그에 관련한 내용, 그리고 프로세스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얘기를 더 할 차례입니다. 주식을 실제 거래하는 주식 시장과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할 차례예요. 주식과 그 주식을 둘러싼 현실 세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